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세월이 좀 그래서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쵸?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266쪽을 보시겠습니다. 266쪽 맞죠? 네, 66번. 다음과 같은 임차권 설정 등기에 관한 등기 신청 정보가 접수되었다. 등기관이 수리할 수 없는 사유인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 걸 찾는 것이죠. 1번.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 설정 등기는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돼요? 안 돼요? 되죠? 네. 대지권의 일체성이 깨지지 않으니까 가능할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여러 번 한 거죠. 네. 자이 아파트가 존재할 테고 1001동 건물입니다. 101호, 202호, 303호쯤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이 구분 건물 소유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대지 사용권이 대지권 등기가 되면, 즉 구분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가 되면 대지 사용권이라는 이름은 버리고 대지권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대지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9분의 1을 갑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대지권 등기가 된 상태예요. 이때 갑은 대지권을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300건, 물론 이 대지권은 소유권을 원칙으로 할 겁니다. 대지권을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303호만을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그렇죠. 두 번째, 저당권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압류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다 안 되죠. 일체성이 깨지니까. 그런데 갑이 대지권을 갖고 있으면서 303호만 을에게 전세권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죠. 임차권 등기는 이것도 가능할 겁니다. 이거는 안 되겠지만 이건 가능할 겁니다. 갑이 303호를 갑이 갖고 있으면서 대지권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즉 지분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저당권 등기는요? 안 되겠죠. 가압류 등기도 안 될 겁니다. 근데 303호를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대지권만 갑이 을에게 지상권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안 되겠죠. 지역권 등기는 안 될 테고 전세권 등기도 안 될 테고 임차권 등기도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죠? 네, 맞아요. 지분이니까. 지분에 대한 용익권 등기는 처음부터 허용되지 않죠. 다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갑이,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전원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전원이 을에게 이러한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했죠. 이건 지분이 아닐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원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대지권의 일체성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해서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다. 다만 여기 책에는 표현되지 않지만 반드시 전원이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지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될 겁니다. 전원이어야 됩니다. 2번. 등기 신청 정보에 차임 또는 임차 보증금을 기록하지 아니한 임차권 설정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되죠. 왜 안 돼요? 차임 때문에 안 돼요. 차임은 필요적 기록상이죠.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이 되니까 차임이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범위. 그렇죠. 차임과 범위. 3번. 신탁 등기가 격려된 토지에 대해서 신탁 목적에 부합하는 임차권 설정 등기. 여기 보시면 신탁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이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여기 유라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신탁계약은 요 값을 신탁자 또는 위탁자라고 부르고요. 요 을을 수탁자라고 부르는데 갑이 을을 믿고서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 이를 신탁계약이라고 불러요. 이때 갑이 을을 믿고서 권리를 부탁할 때 요 권리는 모든 권리가 다 가능해요. 다만 보통 얘를 소유권을 예로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권리가 가능하니까 당연히 임차권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임차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신탁등기도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다만 제가 예를 들 때는 소유권을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탁 목적에 부합하는 임차권 등기는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을을 믿고서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이니까 당연히 임차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불확정 기간을 존속 기간으로 하는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는 불확정 기간을 존속 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까? 민법에서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테고. 한 필지 토지증 특정 일부에 대한 임차권 설정 등기 맞겠죠. 일부니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의권 등기는 다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테고요. 쉬운 문제죠. 67번. 67번은 여러분이 푸시고요. 넘기겠습니다. 69번을 가겠습니다. 다 풀면 좋지만 시간이 없어서 69번을 보시면 임차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임차권의 설정 등기 신청 정보는 차임과 범위를 필요적으로 기록해야 된다. 올해 출제가 예정돼 있죠. 그래서 차임뿐만 아니라 뭐도 기록해야 된다고요. 범위도. 또한 이 임차권은 차임을 필요적 기록상으로 기록해야 되는데요. 차임과 범위를. 요 차임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임차보증금 10억에 월세 100만원. 그러면 이때 차임은 뭐죠?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차임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증금 10억원, 차임 0원, 월세 0원. 채권적 전세라고 얘기하죠. 민법에서. 그렇죠. 이때는 0원을 기록하는 겁니까? 네. 차임이 0원이 되니까요. 이걸 기록해야 돼요. 뭘 기록해야 돼요? 요걸 기록해 하는 겁니다. 요거를 임차보증금. 그래서 임차보증금도 있고 그 다음에 월세, 차임도 있다면 당연히 차임을 기록해야 되겠지만 차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채권적 전세. 우리가 보통 아파트 전세 산다 할 때 그 전세. 그때는 이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기록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자가 차임의 역할을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차임이 없을 때는 임차보증금을 반드시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죠. 법무사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반드시 기록합니까? 아니죠. 기간의 의미가 있는 건 전부 다 임의적 기록상. 시기, 종기, 존속기간 이런 건 전부 다 임의적 기록상이죠. 3번 주택임차권 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 등기 후 임차권 이전 등기나 전대 등기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안 해요? 이거 여러 번 했죠? 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들어 보셔요. 맨날 했던 건데 네,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주택임차권 종료 전이라도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유소지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맞겠죠? 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두 가지예요. 임대차 존속기간이 종료되었을 것. 두 번째는 임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죠. 5번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후에 임차한 소임차인도 당연히 최우선 면제권 취득합니까? 안 된다고 했죠. 최우선 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뭐 쉬운 문제죠. 넘어가겠습니다. 71번을 보시죠. 71번. 구분 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은 한 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와 각 구분 건물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를 하나의 등기로 본다. 맞죠? 하나의 등기가 아니라 하나의 등기부로 보겠죠. 하나의 등기부.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 그 다음에 101호 표제부 갑구 을구, 102호 표제부 갑구 을구,
303호 표제부 갑굴구 전체가 하나의 등기 기록이죠. 따라서 이 집합건물 등기부에서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실질로 본다면 적용된다고 했죠. 보통의 등기부를 구성하는 표제부 갑굴구가 각각의 건물마다 다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적용되고 실질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2번 구분 건물로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는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아니죠. 주관적 요건도 갖춰야 되죠. 즉 객관적 요건 두 가지.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주관적 요건 하나. 뭐죠? 구분 의사. 요 세 가지를 갖췄을 때만 구분 건물로 등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관적 요건을 갖춰야지만 구분 건물로 등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을 테고 3번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구분 건물에 대해서 표제부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이것도 여러 번 했고죠. 한 것이죠. 자신의 구분 건물의 보존 등기는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나머지 표제부 등기는 대위 신청하는 것이고 두 개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증이 될 테고 그 다음에 3번, 4번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유 부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규약을 통해서 전유 부분이 공용 부분으로 전환된 것을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규약이 폐지가 됐다면 공용 부분이 다시 원상태로 복귀해야 되죠. 따라서 이 공용 부분을 취득하는 자가 지체 없이 무슨 등기 신청하는 겁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등기관은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권으로 말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4번, 5번이죠.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건물만을 목적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일체성이 깨지니까 허용되지 않죠. 요거를 좀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소유권자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는 A입니다. A예요. 이 대지에 대한 소유자는 A인데 이 A가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대지권이 이제는 소유권이 아니라 뭡니까? 지상권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이때 요 A가 소유권을 B에게 이전시킵니다. 이렇게 이전시켰어요. 그러면 요 B가 취득하는 권리는 지상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는 여전히 대지권을 가지고 있죠. 맞아요. 대지권자가 선수니까. 그럼 이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왜? 대지권의 일체성이 깨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는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B는 지상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할 뿐이니까. 맞아요.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지권이 소유권이 아닐 때는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하고 일체성이 깨지질 않습니다. 여전히 101호 소유자부터는 303호 소유자는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 다음에 73번을 보시겠습니다. 구분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구분건물 등기기록은 한 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와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갑굴구로 편성되어 있다. 틀렸죠? 개개의 구분건물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틀렸을 테고 2번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 신청 등기와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처분의 일체성이 적용되지 않아 허용된다. 당연하죠. 왜요?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라고 되어 있죠. 선순위입니다. 선순위. 대지권자보다 선순위 권리자예요. 선순위 권리인 저당권 실행이 됐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순위 권리자니까. 그래서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요게 포인트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3번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만의 저당권 설정할 수 없죠. 일체성이 깨지니까. 그렇죠.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 소유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이거는 평면 매장, 구분 점포라는 것이죠.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는 일정한 요건을 가질 때는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있죠. 일정한 요건은 뭐가 있죠? 첫 번째, 바닥 면적의 합계가 다시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판매 시설이거나 운수 시설일 것. 그 다음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 다음에 땅바닥에 바닥에 경관 표지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것. 그리고 팻말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것. 이러한 요건을 갖출 때는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있죠. 기억나셔요? 그렇죠. 워낙 여러 번 한 거니까.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구와 을구는 두지 않고 표제부만 둔다. 그렇죠. 전유 부분이었던 것을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킨 것을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하죠.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일 때는 표제부에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는 것이죠. 네. 뭐 쉬운 문제들이죠. 75번을 가겠습니다. 집합 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한 토지 등기 기록에 토지만을 목적으로 한, 이거 아까 한 건데, 토지만을 목적으로 한 임차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전원이라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대지권에 대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지분이니까. 다만 토지 자체에 대해서는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전원이 등기해 줄 수는 있다고 했죠. 그래서 대지권인지 토지 자체인지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출제가 됐던 지문은 대지권에 대해서 출제가 됐어요. 대지권은 지분 형태니까 용익권 등기는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3번 대지권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어떻게 되죠? 각하가 되겠죠. 왜? 지분이니까. 그렇죠. 4번 대지권 등기 후 건물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가 없는 것은 대지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죠? 왜요? 상단부는 표제부, 상단부는 건물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고 하단부는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죠. 그래서 맞는 짐이 될 겁니다. 5번 건물이 등기 기록에 대지권에 등기를 한 경우에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의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하죠? 직권을 하는 거죠.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 등기니까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단독 신청을 통해서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관은 토지 등기부 해당 구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직권으로 했었죠. 그래서 맞는 짐이 될 테고 다 똑같은 문제들이죠. 78번을 가겠습니다. 집합 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등기관이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해야 된다. 아니죠. 토지 등기부 해당 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죠. 2번 구분 건물로서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한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대위하여 대지권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지권이 변경이 되면 자신의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대지권 변경 등기를 직접 신청하고 나머지 표제부의 대지권 변경 등기는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하는 것이고 이 두 개의 등기는 동시 신청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짐이 될 테고 3번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 대지권 등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하는 것이죠. 또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 부의 한 등기, 토지 등기부에 이루어지는 등기죠. 이거는 당연히 순위 번호 갖고 판단할 수는 없죠. 다른 등기부니까 뭐 갖고 판단합니까? 접수 번호. 그렇죠. 4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 등기된 후 건물만에 관한 가압류 등기의 촉탁이 있을 경우 구분 건물만에 관한 가압류 등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일체성이 깨지니까. 가압류 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조만간 경매 절차로 넘어가서 경락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가압류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허용이
됩니다. 왜냐면 처분하는 것을 막는 것이죠. 따라서 처분금지가 처분 등기는 가능한데 가압류 등기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새로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없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워서 옛날에는 거의 출제 안 했는데 요즘은 아주 잘 나옵니다. 거의 매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이거 제가 판사한 것까지 다 쉬고 있어요. 7번 판사했습니다. 네, 그쵸? 네.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79번을 보시죠. 79번. 대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지권 등기가 된 건물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맞겠죠? 일체성이 깨지니까. 2번.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 등기가 된 건물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할 수가 없다. 맞겠죠? 3번.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된 토지 등기 기록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일체성이 깨지지 않죠. 대지권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대지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대지권의 일체성이 깨지지 않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3번 형태의 지문은 아직 출제가 된 적이 없는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어려워서 아직까지는 출제된 적이 없지만 계속 등기법이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토지 등기 기록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는 할 수가 없다. 맞겠죠? 네. 일체성이 깨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된 토지 등기 기록에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다. 맞겠죠? 오른쪽을 보시면 1번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된다. 이 부동산의 표시사항은 기준이 뭐죠? 네? 대장과 등기부가 있을 때 부동산 표시는 대장이 기준이 되죠. 소유권자는 기준이 뭐가 되죠? 등기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 표시사항은 기준이 대장이 되기 때문에 대장을 먼저 고친 다음에 등기부 표지부를 고치는 겁니다. 이를 대장 등록을 선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장 등록을 선행한다. 그래서 대장을 먼저 고친 다음에 등기부를 고치는 겁니다. 소유권자는 등기부가 기준이 되니까 등기부의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대장도 고쳐야 되겠죠. 네, 뭐 여러 번 했던 거고. 2번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이 있을 때는 등기 명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 변경은 국회에서 만든 법령 갖고 바뀐다고 했죠. 바뀌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죠?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바뀐 거니까 등기관이 발견했다면 전문가인 등기관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유자도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유자 신청, 가장 이해관계가 큰 자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고 법령의 전문가인 등기관이 직권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책에는 소유자 신청은 안 되는 것처럼 나온 책들도 많은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원칙은 소유자가 고쳐달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다만 등기관도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틀린 부분은 뭐가 틀렸죠? 등기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한 거죠. 3번 건물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기등기 방법에 의하여 변경 등기를 한다.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그래서 등기법에 등기 예규에 명문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그 다음에 4번 등기명인 표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기관리자, 등기임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명인 표시사항은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름이 바뀐다든지 주소가 바뀐다든지 주민번호가 바뀔 때 하는 등기가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입니다.
그러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뀐다고 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의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언제나 단독 신청. 또한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뀐다고 해서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죠. 따라서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언제나 단독 신청, 언제나 부기 등기.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종전사항을 말소하지 않게 되면 공식 있는 게 혼란이 발생해요. 따라서 당연히 종전사항은 말소를 해야 될 겁니다. 넘기시죠. 2번.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물의 합병이나 분할로 인하여 건물 번호의 변경이 있을 경우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1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표지부 등기는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그렇죠. 표지부 등기는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등기법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죠. 다만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2번.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 생긴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있죠.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하죠. 3번.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물 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 의무가 있다. 건물 대지 지번도 뭐죠? 표제부 등기죠. 따라서 표제부 등기는 1월 이내에 등기 신청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다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죠. 그 다음에 5번, 4번.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가 해야 할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해야 된다. 이런 거 없죠. 그렇죠. 이건 뭐 틀린 질문이 될 겁니다. 원칙은 신청이 원칙이라고 했죠.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할 수도 있죠. 다만 직권과 명령은 반드시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요거는 근거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5번. 부동산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소재지와 지번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토지의 경우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건물의 경우는 소재,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이것이 바뀌는 등기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되겠죠. 공통적인 것은 소재, 지번이 되겠죠. 그래서 맞다고 보고요. 정답은 4번. 4번을 보시죠. 갑이 자신의 소유인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하여 합필 등기를 신청하려고 한다.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A, B 토지 모두의 등기원인 연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의뢰 가등기가 있는 경우, 창설적 공동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합병이나 합필이 가능하죠. 맞아요. 그렇죠. 창설적 공동 저당권 등기는 등기원인 연월일이 동일해야 됩니다. 등기원인 연월일이 동일한 게 공동 저당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접수번호가 동일한 게 창설적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창설적 공동 저당권 등기는 이거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창설적 공동 저당권 등기가 돼 있을 때만 합병이 가능하고 창설적 공동 가처분 등기, 창설적 공동 가압류 등기, 창설적 공동 가등기 이런 거는 당연히 합병이 허용되지 않아요. 저당권일 때만 허용하는 겁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합병할 수 없겠죠. 합필 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A 토지에 의뢰 지상권 등기, B 토지에 병액 지상권 등기가 있는 경우 합필 등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용의권 등기는 부동산 일부에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합필 등기 가능할 테고 3번. A, B 토지 모두의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의뢰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 이거 합필 등기 가능하겠죠. 창설적 공동 저당권 등기. 4번. A, B 토지 모두의 등기원인 연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의뢰 전세권 등기가 있는 경우 이때는 등기원인 연일 접수번호가 동일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건 가능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용의권 등기니까. 창설적 공동 전세권 등기 이런 건 없어요. 네. 하지만 이건 전세권이기 때문에 등기원인 연일 접수번호가 같건 다르건 당연히 이거는 합필 등기가 가능할 겁니다. 5번. A, B 토지 모두의
법 제81조 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을의 신탁 등기가 있는 경우. 이거 기억나시죠? 올해 출제가 예정돼 있죠? 그래서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가 있을 때는 이때는 하필이 허용이 된다라고 올해 추가가 된 겁니다. 등기사항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위탁자, 수탁자 같고 신탁의 목적도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 똑같으니까 하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전체에 대한 신탁 등기를 보면 되니까. 그래서 올해 출제가 예정된 게 바로 5번 지문이죠. 네. 그래서 뭐 쉬운 문제죠. 넘기겠습니다. 토지 하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의 하필 여부는 자유이므로 등기명인에게 등기 신청 의무는 없다. 지적공부상 합병은 원칙이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죠. 하지만 지적공부에서 합병이 됐다고 한다면 등기부에서 하필 등기가 돼야 되겠죠. 하필 등기는 표지부 등기예요. 면적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등기 신청 의무가 부과되죠. 몇 월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까? 1월 이내에. 다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죠. 2번 하필하는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승역지에 관한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창설적 공동 저당권 등기, 그 다음에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 이외의 등기가 존재할 경우 하필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이외의 등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등기는 당연히 하필이 가능할 테고. 2번 하필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 합병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유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하필 등기 허용되지 않죠. 다만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특례 규정. 특례 규정이 4번, 5번인데요. 4번 지문이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5번 지문은 너무 어려워서 5번 지문은 아직까지 출제된 적이 없고요. 뭐 4번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거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 시점은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소유자는 갑, 소유자는 갑. 여기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여기는 70제곱미터. 이때 토지 소유자 갑은 합병을 신청합니다. 지적소관청에게 합병을 신청하게 돼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합병 처분을 해줄 겁니다. 합병 처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적공부에서는 이제 한 필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필지가 완성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하필 등기까지 돼야지만 한 필지가 완성이 되죠. 여기는 하필 등기를 신청하는 시점입니다. 여기는 100번지, 101번지, 30제곱미터, 그 다음에 70제곱미터. 등기소에 하필 등기를 신청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적공부에서 합병이 되는 시점과 등기부에서 하필 등기가 되는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존재해요. 이 중간에 100번지, 101번지, 30제곱미터, 그리고 70제곱미터. 토지 소유자 갑이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때 하필 등기를 신청하는 시점 사이에 신청할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때 하필 등기를 허용한다 안 한다? 네, 원칙은 안 된다고 했죠. 소유자가 다르니까. 근데 이때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필 등기의 특례 규정이라고 불러요. 특례, 특별한 예외 규정.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는 하필 등기를 허용한다고 했죠. 두 가지 요건. 첫 번째 요건은 뭐였죠? 합병 절차 이후. 하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졌을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 여기에 만약에 A가 저당권 등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요 A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때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것.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는 하필 등기를 허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어떻게 하필을 허용합니까? 지분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뭐로 바뀌는 겁니까? 지분으로. 이 토지에 대한 권리도 지분으로. 그래서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허용한다고 했죠. 갑 얼마? 전체에서 이게 해당되는 부분이 얼마예요? 10분의 3. 맞아요. 10분의 3.
을은 얼마? 10분의 7. 이때 요 A의 저당권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에서 뭐에 대한 저당권으로 바뀌어요? 지분에 대한 저당권으로 바뀌죠. 따라서 요 A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 A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다시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다를 때는 하필 등기 허용할 수는 없죠. 다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는 하필 등기를 허용하는 특별한 예외 규정, 특례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뭐죠? 합병 절차 이후 하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졌을 것. 두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자의 승낙서가 있을 것. 이때는 예외적으로 하필 등기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이거죠.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것이 아니라 갑이 을에게 저당권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판매 등기,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 요 등기를 갑이 을에게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 등기의 공통점은 뭐죠? 하나 빠졌네. 지역권 등기. 요역지 지역권 등기. 요 4개의 등기의 공통점은 뭐죠? 네? 부동산 일부에는 존재할 수 없는 등기들이죠. 하지만 지분에 대해서는 존재할 수 있는 등기죠. 맞아요. 따라서 이때는 합필을 허용합니다. 다만 요 부분에 대한 을의 이 권리를 뭐에 대한 권리로 전환시켜야 됩니까? 지분으로 전환시켜야 되죠. 따라서 갑은 10분의 3, 또 갑은 10분의 7. 이렇게 해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둘로 나누게 됩니다. 10분의 3, 10분의 7. 그러면 이때 을의 이런 등기들은 뭐에 대한 권리로 바꾸는 겁니까? 여기 맞죠? 지분에 대한 권리로 합병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권은 좀 얘기가 달라져요. 여기가 A 소유, 을 소유, 그 다음에 갑 소유, 갑 소유. 여기 통행지역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이건 뭐죠? 승역지. 승역지는 토지 전부도 되지만 일부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가 되죠? 요역지. 요역지는 반드시 토지 전부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갑이 요 두 필지 토지를 합필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게 일부가 돼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합필 등기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존재하다라는 겁니다. 예외가 합병 절차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지역권이 설정이 됐을 것. 두 번째 요건은 뭘까요? 이게 합필이 되면 뭐로 바꿔야 돼요? 전체를 요역지로 하는 합필 등기로 바꿔야 됩니다. 전체를. 되셨나요? 그때는 예외적으로 합필이 허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례 규정이에요. 이게 첫 번째 요건이 뭐라고요? 합필 제한 사유라고 하는데 지적공부상 합병 절차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합필 제한 사유가 설정되었을 것. 두 번째는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있을까? 그때는 예외적으로 합필 등기를 허용합니다. 다만 이 지역권 등기는 뭘 해야 된다고요? 전체를 합병되는 토지 전체에 대한 요역지로 바꿔야 된다고 했죠. 네, 그 지문이 바로 5번 지문이에요. 그러면 4번부터 보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필 등기하기 전에 합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라도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즉 갑과 을들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되셨을까요?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되셨죠? 5번을 보십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하필 등기를 하기 전에 하필 토지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 등 하필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의 등기가 존재할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하필 후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으로 하필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렇죠. 지분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5번에서 5번은 아직 출제된 적은 없고요. 4번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경정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로 경정할 수 없다. 없을까요? 있을까요? 이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는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그 불일치 부분을 고치는 게 변경이나 경정 등기죠. 원시적 일부 불일치 때는 경정 등기, 후발적 일부 불일치일 때는 변경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로 고칠 수가 있느냐?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있을 때 이거는 등기 원인만 고치면 되죠. 맞아요. 등기 사항 중에서 등기 원인 일부입니다. 일부를 고치는 등기니까 당연히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짐이 되겠죠. 2번 등기명인 표시에 관한 경정 등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등기명인 표시 경정 등기는 뭐죠? 이름을 고친다든지 주민번호 고친다든지 주소를 고치는 것이죠. 맞아요. 원시적 일부 불일치일 때 이때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맞는 짐이 될 겁니다. 3번 등기상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을 병원 1억 원씩 각출합니다. 1억 원씩 각출해서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러면 1억 원씩 각출했으니까 가불병은 소유권 3분의 1씩 취득하겠죠. 맞죠? 그래서 보존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보존등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소유권, 보존, 공유자, 각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 갑이 이런 식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서류를 위조해서 어떻게 등기를 했냐면 1번 소유권, 보전, 가 이렇게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단독 소유로.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점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점들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등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등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등기가 된 것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요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요 부분은 제대로 된 등기죠. 그런데 요 부분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먼저 요걸 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 말소 의미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일부 말소 의미. 경정 등기. 그래서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 요거를 말소시키고 여기다가 을과 병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를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라고 부릅니다. 전부 말소 등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부 말소 등기라는 건 아예 없죠. 전부 말소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상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전부를 없애는 등기가 말소 등기죠. 근데 이건 전부 말소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는 없죠. 왜? 요 부분은 일치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 이렇게 불러요. 요즘 용어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 그래서
등기상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종전 소유권에 관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가.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 을. 그런데 여기에 주소지가 경기도인데 얘가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서울로. 그러면 이미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이거 고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공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고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변경 등기도 할 필요 없고 경정 등기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케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경정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정말 많이 한 것이죠. 기억나셔요? 네. 그럼 정답은 2번. 7번 경정 등기가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폐쇄 등기부상 기록되어 있는 등기명인 표시에 명백한 착오가 있어 등기명인 표시 경정 등기를 신청하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폐쇄된 등기부라고 했죠. 현재 등기부로서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안 해줍니다. 2번. 니은번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임차권 설정 등기가 마쳐진 후 당사자가 그 등기 신청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임차권 설정 등기를 전세권 설정 등기로 경정하여 달라는 등기 신청을 하는데 이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그 불일치된 부분을 고친 등기가 변경이나 경정 등기라고 합니다. 이때 이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일부만 고치는 등기라서 등기관은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때 임차권 등기에서 전세권 등기는 동일성이 유지가 됩니까? 완전히 다른 등기죠. 따라서 완전히 종류가 다른 등기이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말소한 다음에 새로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지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종류가 다를 때는 동일성이 상실되는 겁니다. 따라서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고 기존의 등기를 말소한 다음에 새로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디귿번 등기원인 정보로 공유물 분할계약서가 제출되었으나 등기기록에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 분할이 등기원인이 돼야 되죠. 그런데 매매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제대로 했는데 이건 등기상 일부가 처음부터 일부 불일치죠. 따라서 당연히 경정등기 허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협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법정 상속분대로 소유권을 경정하여 달라는 등기 신청을 한 때 이거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겠죠. 뭐 여러 번 한 거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셋이 있어요. A, B, C. 이때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갑이 가진 재산은 A, B, C 상속인에게 상속되겠죠. 이때 법정 상속분은 이렇게 똑같을 겁니다. 배우자는 제가 이미 죽였다고 했죠.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갑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로 등기부에 등기가 될 거예요. 이때 이를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라고 하는데 이때 상속인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상속인 1인은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건 가능하다고 했죠.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갑이 되겠죠. 그런데 갑은 돌아가셨으니까
ABC가 등기 관리자 ABC가 단독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한 다음에 요 ABC가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이를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불러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면 A가 다 갖기로 협의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협의서가 작성이 되겠죠. 협의서가 작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상속인 전원의 도장이 찍혀 있을 거예요.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등기소에 제공이 될 때는 ABC의 도장을 등기관이 확인해야 되겠죠. 따라서 뭘 첨부한다고 했죠? 인감증명. 전원의 인감증명이 첨부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소급표가 인정이 되죠. 어느 시점까지 소급합니까? 가업 사망 시까지 소급하게 됩니다. 가업 사망 시로 소급하니까 이 등기는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죠. 따라서 이 A의 이 부분은 처음부터 원시적 일부분일지 A가 받기로 했으니까 따라서 무슨 등기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소유권 경정 등기. 누구의 단독 소유가 돼버립니까? A.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A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BC 등기 의무자. 따라서 공동 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워낙 여러 번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해제가 됐다는 겁니다. 해제가 됐으니까 이것 말소시켜야 되겠죠. 다시 뭘로 돌아와야 됩니까? 이렇게 돌아와야 되죠. 해제가 됐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마친 후에 협의 해제를 원인으로 법정 상속분대로 소유권을 경정해야 달라는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집이 될 겁니다. 정답은 5번. 8번을 보시면 등기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 신청은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정말 많이 본 것이죠. 저장 시점이 접수 시점이고 접수 시점이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물권 변동 시점이죠. 2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맞았을 테고 등기 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 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까? 아니면 1인에게 통지합니까? 1인에게. 정말 많이 보셨던 지문이죠. 4번. 법원 촉탁에 따라 가압류 등기가 실행하면은 채권의 금액도 등기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처분 제한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가 있지만 두 개의 차이점은 금전 채권일 때는 가압류 신청,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따라서 이걸 피보전 권리라고 하는데 가압류 등기는 피보전 권리가 금전 채권이죠. 따라서 금전 채권을 기록해야 되겠죠. 금액을. 맞아요. 가처분 등기의 경우에는 금전 채권이 아니라 금전 이외의 채권이죠. 따라서 채권 금액을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가압류 등기할 때는 채권 금액을 기록하지만 가처분 등기할 때는 채권 금액을 기록할 수가 없겠죠. 금전 이외의 채권이니까. 그렇죠. 5번.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회원 등록을 해야지만 이 전자 신청이 가능한데 자연인은 사용자 등록이라는 회원 등록을 해야 되고 법인은 전자 이용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자연인은 내국인, 외국인으로 나눠지고 내국인은 사용자 등록만 하면 전자 신청이 가능하죠. 다만 외국인은 사용자 등록 플러스 국내 거소 신고나 외국인 등록까지 갖춰야지만 전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법인은 전자 이용 등록이라는 회원 등록해서 전자증명서가 발급돼야지만 전자 신청이 가능하죠. 그런데 비법인 사단 재단은 전자 이용 등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전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요. 따라서 전자 신청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